갈리아란 무엇인가? 고대 로마 시대의 갈리아라는 명칭은 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부,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는 강력한 전사 문화를 가진 켈트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로마인들에게는 야만인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리아는 단순한 미개한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곳이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수십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부족 간의 연합과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으며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경제와 독특한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전사 계급을 중심으로 한 부족 사회를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는 드루이드라고 불리는 사제 계급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갈리아의 전사들은 대개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으며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신체를 염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긴 머리와 수염을 자랑스럽게 기르고 화려한 청동 장식이 달린 갑옷과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갈리아인들은 길고 날카로운 검과 강력한 방패를 이용하여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목축이 주요 산업이었으며 철기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금속 공예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였으며 전쟁 이전까지는 로마와도 부분적으로 무역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맥주를 마셨지만 부유한 귀족들은 로마산 와인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 갈리아는 정복하지 않으면 위협이 될 존재였고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갈리아인의 기원과 문화. 갈리아인은 본래 중앙 유럽에서 기원한 켈트족의 한 분파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서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갈리아 부족들은 대개 족장 중심의 사회를 이루었으며 전사 계급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부족 내에서는 귀족 계급과 일반 농민 노예 계급이 존재하였으며 귀족들은 호화로운 장신과 무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갈리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는 드루이드였습니다. 드루이드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법률가이자 철학자, 교육자, 그리고 정치적 조언자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들은 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전으로 지식을 전수하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자연을 신성시하여 참나무와 겨우사리를 신성한 식물로 여겼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드루이드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로마인들이 갈리아를 야만적이라고 여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갈리아인들의 문화는 전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용맹한 전사는 부족 내에서 매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갈리아 전사들은 대개 말을 타고 빠른 기동전을 펼쳤으며 보병으로서 대형 방패와 장검을 이용한 백병전에 능숙하였습니다. 또한 갈리아인들은 긴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이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국적인 패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리아인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별 부족들은 강력했지만 서로 간의 갈등이 많았고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열은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갈리아 전쟁과 로마의 침략. 로마와 갈리아의 충돌은 기원전 3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갈리아 부족 중 하나인 센노네스족이 로마를 침공하여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웠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마인들은 갈리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갈리아를 철저히 감시하였고 결국 기원전 5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본격적인 갈리아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갈리아 원정을 기획하였으며 그의 군대는 빠르고 조직적인 전략으로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헬베티족이 로마군에게 패배하였으며 이후 벨가이족과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리아 부족들이 가장 크게 저항한 사건은 기원전 52년 베르킨게토릭스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여러 갈리아 부족들을 규합하여 로마에 저항하였으며 전략적인 후퇴와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여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레시아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철저한 포위 작전에 걸려 패배하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갈리아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변화한 갈리아.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한 이후 갈리아는 점차 로마화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세웠으며 갈리아인들에게 로마식 법률과 언어를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로마는 갈리아를 세 개의 주요 속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갈리아의 귀족들도 로마식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리아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었으며 갈리아 출신 황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가 갈리아 혈통을 일부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갈리아의 역사적 의미와 유산. 갈리아는 단순한 로마의 정복지에 그치지 않고 중세 프랑스 왕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게르만족의 침입과 프랑크 왕국의 형성 과정에서 갈리아의 문화는 서유럽의 중요한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벨기에 등의 지역은 갈리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프랑스어 자체도 갈로 로망스어의 후손입니다. 갈리아의 역사는 단순히 로마와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갈리아의 충돌은 유럽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갈리아인들이 남긴 문화와 전쟁 방식은 이후 중세 유럽의 역사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